안녕하세요. 부동산 다이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조금 많이 비가 온다고 하니까 항상 운전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조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영상을 킨 이유는 제가 지금 평택에 있잖아요. 사무실은 이제 고덕국제 신도시 안에 있고요. 제가 평택에 있는데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려고 좀 찾아오세요. 그래서 투자 모임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제가 웬만치 이제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간혹 찾으시는 게 아파트를 찾는다든가 토지를 찾는다든가 수익형 물건을 찾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찾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토지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올려드렸었던 상황인 거고 어,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투자해도 되는 건지 하면 안 되는 건지 이제 그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잠시만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영상은 수익형 부동산에서 말씀드릴게요.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수익형 부동산은 뭐 생활형 숙박시설도 있을 거고 지식산업센터도 있을 거고 상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오피스텔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식산업센터가 도대체 뭐고 지식산업센터를 평택에 투자해도 되는 건지 그런 부분하고 이거를 투자했을 때 어떤 이제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릴 때는 일단은 평택이 어떤 데인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풀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거를 한번 우리 평택이 어떤 지역인지를 한번 보고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평택이에요. 여기가 평택인데 항상 저희 이제 투자 클럽이나 아니면 투자 모임에서 저희 사무실에 왔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식으로 말씀드리냐면 이 물줄기를 경계로 해서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교묘하게 이제 물로 해서 구역을 정리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도시 기본 계획 평택의 2035 도시 기본 계획에서는 1도심과 1 부도심으로 나누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부분보다는 요 물줄기를 경계로 해서 이 한 덩어리하고 요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 그래서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왜 이렇게 나눴냐면 여기는 지금 기본적으로 개발이 계속 되는데 고덕신도시도 있고 배우도시도 있고 기존에 이제 계속 개발이 되고 구도심이 있으면서 팽창이 되면서 신도시가 생기고 이런 부분인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안정리 미군 부대가 들어오는 그 자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부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다른 부분들이 이제 형성이 돼 가고 있는데 이 부분보다는 여기가 덜 형성이 되는 덜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거고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항이 있는 그런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이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이 지식산업센터를 말씀드릴 때는 뭔가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기업이 큰 기업이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달려 들어오는 벤더들이 들어갈 수 있는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봤을 때는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라는 곳이 있거든요.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해서 이 큰 기업에 부수적으로 달려 들어오는 벤더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은 좀 더 크게 보시면 여기가 삼성전자이고 삼성전자가 들어옴으로 해서 벤더들이 들어오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이 벤더들이 들어올 때 1차 벤더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큰 공장들이 부지를 사서 들어오시는 상황인 거고 3차 벤더, 4차 벤더들이 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덕국제 신도시에 먼저 터졌던 게 이 앞에 지산이 터졌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고덕 IC 쪽에 지산이 터졌고요. 이 부분이 지금 부지가 없다 보니까 이 송탄 산업단지 안에 부지가 지금 이제 지산이 분양이 되고 있고요. 일부
브레인시티 요 산업단지 같은 경우가 지산으로 풀려지면 여기에도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지산에 대해서 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행 단계인 거고. 이 위에 LG전자가 있는 진이 쪽에 여기 쪽에 이제 지산이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진행하는 게 이 포승 쪽에 이제 요 포승 쪽에 이제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이게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가 주택수 산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식산업센터 공장이니까 주택수에 산입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수익형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 지식산업센터를 내가 분양을 받아서 운영에 대한 수익률이 나오냐 이제 그게 제일 관건인 거죠. 분양을 받을 수는 있어요. 분양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지식산센터를 분양을 받은 사람인 거거든요. 제가 이제 분양을 받아서 지금 임차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평택에 그닥 오래 전부터 계속 나왔었던 게 아니거든요. 서울을 대비했을 때 서울의 구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평택도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활발하고 좋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 상품을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포장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웬만치 지금 저기 평택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들어오니까 지식산업센터는 분양이 다 돼요. 분양은 뭐 한 달 만에 다 완판이 돼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게 준공이 날 때 임대가 되느냐 이게 제일 관건인 거죠. 내가 임대가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금리가 있다 보니까 대출을 받잖아요.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나가야 되죠. 이자 나가야 되죠. 거기에 이제 관리비 나가야 되죠. 이렇게 되면 11.4평을 제가 전용 면적을 갖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 만약에 임대가 안 됐었으면 나가야 되는 돈이 한 70만 원 정도가 나가요. 지금 금리가 많이 높아져서 이자도 많이 나가야 되고 관리비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7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감당이 되느냐 이게 이제 제일 관건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풀어봐 드리려고 해요. 보시면 제가 삼성전자 얘기는 했잖아요. 삼성전자 앞에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임대가 그닥 많이 되지는 않아요. 임대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공실 우려가 좀 많이 있는 상황인 거고 공실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계속 내 생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평당 임대료 전용 면적 평당 금액이 자꾸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한계점이 있죠. 왜냐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느 적정선의 월세는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전용 면적 대비 5만 원 정도. 그 정도는 지금 흐름을 갖고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여기 송탄공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 부분들이 이제 준공이 나기 시작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임대가 많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또 시작이 될 건데 저희도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 부분은 큰 평수를 가져간다. 임차를 내가 뭐 300평, 400평, 200평씩 전용 면적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한다면 미리 오셔야 돼요. 미리 임대를 맞춰놓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가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호실별로 이제 쪼개기를 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2가 빠져버리고 나면 내가 100평, 200평을 전용 면적을 다 못 가져가세요. 그래서 미리 준공 나기 전에 미리 오셔가지고 이 임대 부분을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큰 면적을 갖고 가실 분들은 내가 전용 면적 뭐 11평이면 돼요, 20평이면 돼요. 그러면 천천히 오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상황인 거고 지금 고덕 IC 부분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도 임대 부분은 조금씩 들어오고 있지 이게 대단위로 들어오고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가 조금 착각을 했던 부분들이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이 들어오면 그 밑에 딸린 벤더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실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면적에 대해서 임대가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간의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상황인 건데 이게 가면 갈수록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 나중에는 이제 공실 우려가 조금은 덜할 건데 이거를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이제 그게 제일 관건일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평택항 쪽에 있는 포승지구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가 이제 평택항이 있는 포승지구예요. 포승지구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온다. 이 부분이 분양은 좀 잘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포승 같은 경우, 평택항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개발을 많이 시키려고 하고 대기업을, 외국인 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분양은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좀 이제 평택이 뭐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고 LG가 들어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굵직한 기업체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는 분양은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사 기간이 꽤 오래 걸려요. 한 4년 정도 걸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4년 후를 보고 지금 분양을 받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4년 동안에는 아무 걱정 없으세요. 왜냐면 내가 들어가는 돈이 계약금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중도금은 어차피 대출로 할 거니까 무이자 대출. 그러다 보니까 지금 4년 동안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저기는 없으세요. 근데 4년 후에가 걱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풀어받으려고 해요. 이거를 풀어보기 위해서는 경기항만공사나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그래서 잠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예요.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보면 어디를 개발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평택 포승 쪽이니까 포승의 사업지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준공업산업단지라고 나와요. 중공산업단지라고 나와요. 중공산업단지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이라는 곳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포승 지구를 개발을 하겠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위치가 정해져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렇게 지금 공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일부 공사가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평택도시공사에서도 진행을 하며 그리고 경기항만공사에서도 진행을 해요. 이거는 경기 평택항만공사예요. 주요 사업을 좀 보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평택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평택항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이제 평택항 홍보관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면은 웬만치 다 볼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평택항 홍보관에 볼 수도 있고요. 올라가 보면 평택항에 대해서 웬만치 전시관이 다 있어서 요거를 이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제가 찍은 게 있으니까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개발을 하면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업체들에 딸린 벤더들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제 그게 관건인 거고 내가 분양을 받았을 때 이 지산에 대해서 임대가 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제일 관건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지금 1부와 2부로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1부는 일단은 평택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를 브리핑해 드렸고요. 2부는 지금 이제 평택항 쪽에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부에서 봬요.